인도양 남부의 천해 섬 모리셔스 해역에서 일본 화물선이 좌초돼 중요 천톤이 바다에 쏟아진 가운데 모리셔스 정부가 일본 측에 36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1일 아사히 신문과 현지 매체 루모리시안에 따르면 최근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원비 명목으로 12억 모리셔스 루피의 지불을 요구했다. 이 돈은 기름 유출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어업 관계자들에게 어선 구입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모리셔스 주재 일본 대사관도 이에 대해 여러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으로서는 가능한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가 큰 터라 사고 선사의 손해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미스 이상선이 운항한 와카시오는 좌초 12일 만인 지난달 6일 배 뒤편 연료탱크가 손상돼 1000톤이 넘는 중유를 바다로 유출했다. 기름은 산호초와 희귀생물이 가득한 바다로 퍼져 천해 섬과 주민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인구 130만 명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을 비롯해 경제의 대부분을 연안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와카시오는 두 동강이 낮고 선체 일부를 인근 홍해로 끌고 가 수심 3200m 해역에 가라앉히는 등 뒷수습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배 침몰로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작업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그린피스는 사고 직후 라군 주변에 사는 수천 종의 생물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며 모리셔스의 경제, 식량 안보, 보건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벌써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선박 기름 유출, 숲까지 퍼졌다. 모리셔스 원산 복구에 수십 년.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화물선 좌초로 인해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모리셔스 자연 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방대한 양의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모래사장은 물론 숲까지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모리셔스는 천해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으로 신혼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 기름숲까지 달라붙어 멸종위기종 생태계에 영향. 10일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 측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연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몇십 년이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야생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이 다수 생식하는 모리셔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름은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이 대량으로 포착됐다. 맹그로피는 아열대 또는 열대 하구 기수역의 염생습지나 해변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는 람사르 협약에 지정된 구역도 있는 만큼 환경이 미칠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 지점은 모리셔스에서도 다양한 희귀 생물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블루베이 해양공원 보호구역 근처로 청정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모리셔스 당국은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한 위성 사진을 보면 모리셔스 인근 쪽빛 바다는 이미 흑색의 거대한 긴 기름띠로 오염돼 있다. 일본 정부도 전문가 급파, 현지 경찰도 조사.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본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9일 일본 외무성은 자국 화물선이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한 뒤 기름 유출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국제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기름 유출 사고 방제 담당 전문가 4명과 외무성, 국제협력기구 직원 각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이날 나리타 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기름 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모리셔스 정부의 방제 작업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셔스 현지 경찰도 사고 현황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물품들을 수거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경찰은 배와 외부 통신을 기록한 장치, 항해일지 등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박 좌초로 1000톤 이상 중유 유출돼.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일본 3대 해운 회사인 쇼센미쓰이의 용선 화물선인 와카시오가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로 가던 중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한 것이다. 막대한 양의 기름은 지난 6일부터 유출되기 시작했다. 사고 선박에는 5개의 연료 탱크에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려있고 이 가운데 1,180톤이 들어있는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석 등을 운반하는 사고 선박은 길이 약 300m의 대형 화물선으로 2007년 건조됐다. 모리셔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처할 기술과 전문 인력이 없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고가 모리셔스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노 아키히코 쇼센미쓰이 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손된 연료 탱크에서 1,000톤 이상의 중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일본 지방의회도 반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인근 지방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미스지로 일본 미야기현 의회 의장은 전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도쿄 전력 간부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방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의장은 오염수를 방출하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이런 피해를 없애지 못하는 이상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정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2022년 무렵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다핵 중제거 설비 등으로 걸러낸 후 바다 혹은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위원회는 올해 2월 해양 방출의 장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복해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알프스로 거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으나 삼중 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오염수로 볼 수 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원전 사고에 영향을 대하는 일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등이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검사 기대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전자가 사실상 반도체 치킨 게임 또 시작해서 일본 도시바 메모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현재 상황,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황 개선에 맞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긴급히 메모리 투자 재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속보인데요. 특히 낸드 시장에서 도시바 메모리가 라인건설 마무리와 관련해서 최근 정전 사고와 시장 점유율 하락에 의한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마감공사 마무리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삼성의 이런 과감한 투자 집행으로 인해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현재 일본이 낸드 시장에서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반도체 시황 악화에 의해 3분기라는 긴 시간 동안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원이라는 고지를 넘냐 못 넘냐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는데요. 실제 금요일 5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장 마감이 되었죠. 특히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외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평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제가 올해 초 말씀드리길 반도체 재고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 사이클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상저 하고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예상이 실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시장 상황에 의한 반도체 수요 사이클이 이번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점으로 가냐 마냐에 의한 지표는 바로 낸드 값과 디램 값이었습니다. 실제 7월과 8월에 지속적으로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가격을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실제 낸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디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드 반등이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르니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반등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재고 문제가 슬슬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발빠른 투자 계획에 대해 외인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현재 중국 시안 3D 낸드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사실 3D 낸드를 생산하는 시안 제2공장에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웨이퍼 생산 규모가 월 5,000장 정도 소규모의 파일럿 라인 구축에 그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뜬금없이 월 5,000장이 아닌 그것도 6배 이상 늘어난 3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양산 라인 도입을 결정하고 연내에 실제 이런 대규모 생산을 위해 장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2단 최첨단 수준의 낸드를 양산할 예정으로 또 2021년에는 3만 장을 더 얹어서 웨이퍼를 월 6만 장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시안 제2공장에 투자 집행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내 최종 투자 결정이 되는데요. 연 72만 장 규모면